자, 이어서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작년 연말에 이제 연말을 앞두고 한 달 전 정도부터 그러니까 러셀 2000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러셀 2000 지수도 2000 넘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안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뭐 아무래도 S&P 500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이제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 네. 지금도 주식을 사야 되는가? 어. 이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너무 있지 않을까 궁금하죠. 싶어서 잠깐만. 그러면 이거 S&P 500 얘기하면은 러셀 2000 안 할 테니까 예. 러셀 2000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러셀 2000은 제가 그 10월 달에도 아마 그 10월, 11월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계절 효과가 그 발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까지는 그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그 계절성 그 지표를 보여드렸었는데 2월 달부터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 1월 달에 조금 1월 달까지 계속 올랐다가 2월부터는 이제 그 점차적으로 또 둔화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그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가 다시 이제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그 지금 중성주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예,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약간의 좀 사그라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예. 미리 이제 먼저 끄집어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러셀 2000이 뒤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네. 이제 메타를 설명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주식 시장 내년 내후년까지 걸쳐서 제일 기대되면서 우려되는 게 미국 경제가 그 어떻게 될 건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소프트 랜딩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노랜딩도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소프트 랜딩은 과거 경험이 있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94, 95, 예. 96까지 이어지는 소프트 랜딩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이 이어지면은 주식시장이 어떻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노 랜딩이라는 거는 없었거든요. 네. 미국 역사상 경제 역사상 보면은 노 랜딩이라는 그런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작년 그 말부터 조금씩 노 랜딩에 대한 그 주장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그게 지금 대세로 조금씩 그 부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과연 그 노 랜딩이 되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계속 그 추적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노 랜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험한 게 없으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그 주가 행태들의 그 특징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뭐 계절성 말씀드렸지만 뭐 1월 효과 뭐 이런 부분들로를 가지고 그 노랜딩이 이루어지면은 실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차트로 가져오고 나온 게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 차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7번째거든요. 근데 역사상 1929년도 이후에 보면은 두 번 경험한 게 그 1982년도에 두 번을 경험한 게 그 제일 적고요. 네. 나머지는 대부분 2022년에 이제 한 번 있었네요. 네. 그리고는 대부분 거의 다 그 두 자릿수입니다. 사실은 뭐 일곱 번도 지금도 거의 두 자릿수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한번 흐름을 타면 그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지표 중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지난 그 10월 27일을 저점으로 해서 14주 동안 20.43% 올랐거든요. 그 14주라는 건 거의 3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그 20.43%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연평균 수익률 10%로 잡으면 네. 3개월 동안에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혹시 그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이제 제가 80년도 이후에 그 이런 그 특성을 보였던 그 흐름을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이런 그 사례가 예. 11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지난 주시장 동안에 전체 예, 중에요. 14주 동안에 20% 이상 오른 경우가. 아, 11번이요? 11번밖에 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렇게 14주 동안 오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까지는 거의 그 하락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많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평균 그 상승률도 보면은 뒤로 갈수록 그 낮아집니다. 물론 이제 맥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큰 폭으로 오른 경우도 있는데 예. 결국 이 얘기는 그 주가가 더 올랐다가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한 달 정도 보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거래 수준으로 보면 뭐 한 3월 중순 요 정도까지는 올랐다가 빠지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13주니까 4-30이 그러니까 3개월이죠. 네. 3개월, 6개월, 12개월은 상승 확률이 89% 이상입니다. 아. 1년은 86%지만 어쨌든 그 시장은 상당히 강하다. 하반기 때는 또 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1개월이 또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분석인데 네. 그 주식시장이 조정받는 거는 가격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올랐으니까 기간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3분의 1 조정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한 1개월 정도 그러면은 이제 한 3월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기간 조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기간 조정은 근데 주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또 이제 최근에 그 특이한 그 흐름이 뭐냐면 14주 동안 20% 이상 상승하고 그때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그 보면은 1980년도 이후에 2번을 포함해서 12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주가 패턴이 상당히 그 드문 사례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때도 보면은 그 근데 14주 14주 동안 20% 상승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게 20% 상승이 사상 최고가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피크 찍었다는 게 아니죠. 예, 네. 피크가 아니고요. 20% 이상 올라가는 그 와중에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어. 그만큼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는 그 이전부터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단기간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그 특이점을 보였을 때 주가 흐름을 보니까 4주까지는 그 1개월이죠. 1개월까지는 상승 확률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특히 마지막 4주째는 상승 확률이 빵입니다. 빵. 저는 통계치 보면서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네. 제가 계산해보고도. 어. 그리고 나서 이제 8주 넘어가서 8주는 이제 2개월이겠죠. 네. 2개월째도 36%밖에 안 돼요. 상승 확률이. 그러면 2개월도 잘 모르겠다. 그럼 3개월, 6개월, 12개월은 80% 이상입니다. 70% 이상이죠. 그럼 아까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단기간으로 조정 가능성은 조금 그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몰랐던 그 기록인데 예. 네. 여기 센티먼트 트레이더라는 곳에서 이 기록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날 S&P 500 지수가 1%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날 특이하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적었어요. 몇 종목만 올라간 거네요. 몇 그렇습니다. 종목만 예. 지수 끌고 올라간 거네요. 사실 이제 메타가 컸거든요. 메타 아마존 메타가 엔비디아. 보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시장이 그 상승세가 이제
퍼지면은 네. 상승 종목 수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상당히 특이하다. 이런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번 안 됩니다. 1980년도 이후에 예. 아마 14번밖에 안 될 겁니다. 어. 제가 그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요. 그런데 이때도 거의 똑같아요. 이때도 그 상승 확률이 1개월까지는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뒤로 갈수록 상승 확률이 낮아져요. 결국 이 얘기는 이 하나만 이 지표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닌데 네. 이 지표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아닐 거다. 이런 거를 좀 그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냥 네. 이런 통계도 있다 정도만 그렇게 감안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기 지금 1주, 2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저 예. 빨간색 점으로 찍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들이 다 예. 거기에 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상승 종목수가 적다고 해서 그 지수가 고점을 찍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1960년대 이후에 그 흐름을 보면 네. 요 밑에 하단에 있는 게 상승 종목수하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비율이거든요. 예. 70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거의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때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73년도 1월 달에는 상승 종목수가 3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주가는 이제 고점을 찍었지만은요.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 상승한 날 상승 종목수가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이 고점은 아니다. 근데 네. 그래도 흥미있는 지표다. 아. 이 정도까지만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서 예를 들면은 몇몇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뭐 메타가 20%씩 올라가고 쫙쫙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온기가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퍼지기 마련인데 특정 종목들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얘의 일이고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게 투자 심리적으로 나온 건가요? 숨고르기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지표를 갖고 나온 게 그 되게 많이 하실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이제 32포인트 남았거든요. 예. 네. 오늘 뚫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서 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한 달 뒤에 뚫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5,000포인트라는 게 그 상징하는 의미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쓰는데 라운드 넘버라고도 하고요. 네. 마일스톤이라고도 하거든요. 마일스톤이라는 건 이제 이정표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 턴을 돌았다라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화면의 이 그래프는 1960년도 이후에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요. S&P 500 지수가 1000포인트 미만일 때는 100포인트 단위를 돌파할 때, 네. 예를 들어서 200, 300, 400 이렇게 돌파할 때를 그 계산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제 500포인트 단위로 오.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그 계산을 해보니까 요 각각의 그 라운드 넘버를 그 돌파했던 이때 구간입니다. 날짜입니다. 이 날짜 그러니까 라운드 그 넘버를 돌파한 이후에 일주 후를 보면은 상승 확률이 41%입니다. 네. 그리고 2주 후에는 52%, 그리고 3주 후에도 52%, 4주 후에도 52%입니다. 사실은 52%라는 거는 거의 뭐 50% 수준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이 라운드 넘버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돌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충분히 올라온 그런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 조정 가능성을 내포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그 13주 그리고 이제 그 3개월, 6개월, 12개월은 똑같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이런 열기들이 일단은 한 번은 좀 꺾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1개월까지는 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리고 3개월 아니면 6개월, 12개월은 괜찮다. 음. 이런 결론까지 나올 수 어. 있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1개월까지는 안 좋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전문님께서 약간 네. 유하게 말씀 표현을 해주셨어. 아 모르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유 조종인데. 기간 조정일 수 예, 있다. 이거. 근데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데이터는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냥 그 확률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예.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제목이 오늘 예. 주제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계속 사도 됩니까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통계만 봐서는 약간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가 좀 답일 것 같긴 한데. 그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힌트로 네. 제가 이제 1월 효과 데이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1월 효과요. 예, 1월 효과 이제 1월 지났는데 저 사람이 왜 또 1월 효과 얘기를 하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요. 예.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1주 동안에 그러니까 1월 달 첫째 주 동안에 그 상승하지 못했을 때 네. 이게 48%죠. 이게 상승 확률이거든요. 상승하지 못했을 때 1월 달에 상승할 확률이 61%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이 뭐라고요? 맨 왼쪽이 1월 첫 번째 주인데요. 예. 1월 첫 번째 주에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예. 하락한 거죠. 네. 하락했을 때 1월 달에 상승할 확률은 61%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상승 확률은 73%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첫째 주에 하락하고 이거 1월 달에 올랐을 때 네. 1년도 오를 확률이 73%.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패턴하고 똑같거든요. 예. 올 1월 첫째 주에 마이너스 맞아요. 1.2%에 예.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월 달에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1년은 괜찮다.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가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1월이 좋으면 1년이 좋다. 네. 맞아요. 예. 첫 주가 좋으면 1월이 좋고 1월이 좋으면 1년이 좋다거든요. 예. 그래서 1월 달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아까는 하락했을 때인데 1월 첫째 주 상승했을 때 1월 달 상승 확률을 보면 81%입니다. 아까 61%보다 훨씬 더 높아졌죠.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81%였는데 1월 달이 올랐을 때 1년이 오를 확률은 76%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1월 첫 주째 오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1월 달은 오른다. 1월 달이 오르면 1년도 오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은 오른다. 오른다. 일단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두고요. 일단 1월 달 올랐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를 확률이 높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그 노랜딩에 대한 그 우려감인데 네. 노랜딩. 예, 노랜딩 하는데 갑자기 메타를 예. 제가 지금 화면에 메타 정리. 그래프를 근데요. 갖고 나왔죠. 예, 전무님 혹시 소프트 랜딩하고 하드 랜딩은 많은 분들께서 좀 아실 것 같은데 노랜딩이라는 것은 아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호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노랜딩은 예.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그 소프트 랜딩은 그래프가 올랐다가 그러니까 GDP 성장률로만 따지고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단이 예. 그 0% 이상에서 올라오는 네, 건데 네. 노랜딩이라는 거는 정의된 건 없는데 예.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톤으로 봐서는 현재 수준이 2~3% 수준대 아닙니까? 예. GDP 성장률이 네, 네. 3%대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아, 계속 계속 옆으로요. 횡보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이게 좋아해야 될지 우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너무 의아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메타를 얘기를 하는데 메타가 하루에 20% 올랐잖아요. 네. 20% 올랐는데 하루에 20%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급등한 거는 얘가 1등이에요. 역사상. 예. 그렇죠. 역사상 처음 그 있는 이전에는 그 애플과 아마존이 네. 190달러로 그 1등이었는데 음. 1, 2등이었는데
이 메타가 196달러로 아참 1960달러죠. 그렇죠. 그만큼 더 오른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올랐을까? 오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니 성장주가 왜 배당을 해? 의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보파 뱅크 오브 그 아메리카의 그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그 수석 투자 전략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하는 분이거든요.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펀드 매니저의 76%가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20%는 노 랜딩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노 랜딩이라는 대답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건 상당히 그 의외적인 거죠. 이게 결국은 기술주가 배당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그 강력하다는 걸 의미를 한다. 네. 그리고 메타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태까지는 고속 성장을 추구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느리고 안전한 성장을 택하겠다라는 것을 노선을 전환한 거다. 이 얘기는 결국 경제 성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이미 봤잖아요. 애플 이런 길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그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메타의 그 CEO는 이걸 보지 않았나. 그리고 마이클 하트넷도 그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시장이 그 주식시장 경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낙관적으로도 볼 수 있고 네. 상당히 비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하여간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낙관적인 흐름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네네. 세 번째 포인트는 사상 최고가를 그 기록한 다음에 그 주가 흐름을 그 분석한 겁니다. 이 차트는 그 오브 달러스 앤 그 데이터라는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 닉백일이란 분이 만든 건데요. 네. 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1년간 주가는 12.9% 올랐다. 근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은 그 평년에는 11.8% 올랐다. 이게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상승률이죠. 예. 오히려 더 높았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가 더 높았다. 그래서 네. 올 1년은 더 높을 수 있다. 음. 그리고 5년도 마찬가지다. 예. 근데 10년은 아니다. 10년은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10년까지는 성장률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 적다. 원래의 그 상승률보다. 결국 이 얘기는 시장이 계속 오르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마켓 타이밍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마켓 타이밍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를 한 거는 내내 마찬가지로 닉 맥일이라는 분이 그 분석을 한 건데요. 그 1970년도 이후 2023년까지 S&P 500 지수를 그 바이 앤 홀드 했을 때 하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 그때 들어갔을 때를 들어가서 투자를 했을 때를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1960년도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쫓아간 것이 바이 앤 홀드 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적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진입하는 거는 좀 그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 투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도 상관없는데 네. 지금 새롭게 그 뛰어들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예. 오히려 미국 시장을 그럼 들어가지 말고 네. 오히려 글로벌 시장으로 가라. 밑에 시장은 뭐냐면 이제 글로벌 지수거든요. 예. 마찬가지인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바이 앤 홀드고요. 위에 그 녹색으로 된 거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마다 들어간 경우예요. 근데 이때는 바이 앤 홀드보다 더 좋아요. 수익률이.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할 때
다른 시장으로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전체적인 그 주식시장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게 분산 투자입니다. 아, 그래서 차라리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미국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로지 미국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네. 지금까지 혹시 안 하고 새로 진입한다면 오히려 미국 이외의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논조입니다. 예. 그래서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낫다. 이것이 그 2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겁나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사상 최고치를 뭐 70일도 찍은 적도 있는데 70차례나 찍은 적도 있는데 네. 1년에 그럼 뭐 계속 지금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정답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2021년도 같이 1회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이 상당히 그 애매할 텐데 예.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도 좋은데 미국 시장 이외의 시장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시각을 좀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한다면 제가 이제 오늘 다음번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 프론티어 4개국들이 있어요. 그 혹시 그 많이 언급이 됐는데 뭐 인도네시아, 네. 인디아 뭐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네. 예. 이런 국가들 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빠지고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로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AI 많이 올랐다. 물론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바이앤홀드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들고 있는 건 상관없는데 네.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다. 대신에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보안 관련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보안 관련주는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 오른 게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헬스케어도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예, 교육이요. 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미국도 뭐 어. AI를 이용해서 이미 예. 그 챗GPT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공교육 시장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그 도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선생님들이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네. 교환들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요. 지금 기존의 업체들이 그런 거 보면은 AI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일단 피해가 있는 게 더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굳이 엔비디아 들고 있는 거 뭐 거기서 팔라 이런 게 그런 아니라 거는 아닙니다. 예. 한쪽으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돈이 많이 쏠리다 보니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서 인공지능으로 서비스화할 수 있는 곳으로 시각을 넓혀보면 어떻겠냐. 예. 미국도 미국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돈이 쏠려 있으니 뭐 한두 달 정도는 또 과거 통계상으로 봤을 때에도 조금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럼 이럴 때는 다른 국가로 분산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어떻냐 이런 제안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 투자 기관과 어떤 그 위험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잘 모르는데 아주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30년 이상 그 운영 쪽에서 있어본 경험에 의하면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는 그냥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정말 좀 배가 아프더라도 네. 한 발짝 떨어져서 그리고 나서 보는 게 결국은 나중에 이기더라. 근데 한 발짝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새롭게 들어갈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새롭게 네. 새롭게 들어가신 네. 분들. 지금 저 갖고 계신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목표들이 그렇죠, 다 그렇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이제 새롭게 진입할 분들 이제 투자하고 싶다. 예, 그런 이분들.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그 구정 때 또 모이면
여기저기 얘기 듣지 않겠어요? 야, 나 많이 벌었어. 엔비디아로 뭐, 얼마 예. 벌었어, 뭐 얼마 2배 벌었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난리 나죠. 예, 그러면 아마 또 이제 욕심들이 아마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항상 그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난번에 사회자분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항상 돈 번 사람만 얘기한다. 어. 돈 잃은 사람이 왜 자랑을 하고 다니겠느냐. 예. 저만 잃었어. 저만 자랑해. 나만 잃었어. 나만. 예. 돈 맞아, 잃은 맞아.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사실은 좀 손실을 본 분들이 아직도 많다. 시장은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예. 굳이 그 여기에서 돈 번 사람만 쫓아갈 필요는 없다. 아. 한 발짝 떨어져서 예.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보고 네. 그리고 나서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차트도 한번 좀 그 종목 분석이나 뭐 이런 게 어려우면 그냥 차트 한번 보고 이게 기울기가 어떤지 그냥 보면 대충 예.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흐름을 그런 거라도 좀 노력을 하면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좀 이번 기회에 좀 그 분석도 하고 예.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기회는 올 거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되는 거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통계들이 되는 통계들이잖아요. 긍정적으로 네, 다. 최소한 5년까지는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우려하시는 마시고 단지 이제 이게 괜히 급히 들어갔다가 손실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게 제가 원래 그 운용도 그렇고 투자의 제일 원칙은 네. 시작할 때 속된 말로 깨지지 말자거든요. 어. 이게 들어갔을 때 그 펀드를 여러 가지 운용을 하다 보면은 참 그게 그걸 뭐라고 하지 징크스인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네. 처음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보통 일주일 내내 그 펀드는 편입을 하거든요. 예. 주식형 비중 90%까지 네. 편입을 하는데 편입을 하고 나서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기준가가 1,000원이 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잘 안 됩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네, 이상해. 이 1,000원이 깨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올라가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뒤지죠. 아, 네네. 예를 들어서 기준가가 1,000원인데 네. 다른 건 1,000원, 1,001원, 1,002원 이렇게가 있는데 이 펀드는 뭐 999.98 뭐 이렇게가 있어요. 아무 차이 아닌데 네.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이게 저의 징크스인데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게 그 V합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게 주가 이제 주식 사는 걸 개발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그걸로 사니까 이제 조금 낫더라고. 이제 어느 예. 정도는 극복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내세운 신조가 어. 절대 깨지지 말자. 어. 첫날 사는 날 예. 제일 좋은 법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종가에 사면 됩니다. 예? 내가 사기로 한 날 네. 종가에 사면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럼 그날 안 깨지잖아요. 아, 그날 잠깐. 다음. 당일만 알았는데요. 야, 이거. 제 개인적인 근데 이게 개인적인 말씀. 아니 이게 그쵸. 개인적인 징크스니까 맞아. 뭐라도 못 하겠다. 맞아, 이거. 맞아. 맞아. 개인적인 아니 그 프로야구 감독들은 예. 이기려고 일부러 장례식장도 돌고 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저희 때는 그 수익률 싸움이 치열하니까 예. 그렇죠. 그거라도 해봤죠. 예. 그렇군요. 약간 그거 같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1억 벌고 싶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억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랑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항상 이게 매번 오실 때마다 지금 빅테크 내지는 이제 빅세븐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건 떨어지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제 등락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예, 한번 시간 되면은 제가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좀, 한번 간략하게 보여주시죠. 네. 좀 특이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요 맨 끝 상단이 이제 95% 낙관론이고 요 밑에 있는 게 75% 낙관론인데 75% 낙관론 지지로 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거의 95% 낙관론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는 1개월 전에는 그 75% 낙관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9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지금이 기울기가 완만해졌어요. 하락하는 기울기가. 네. 그리고 나서 95% 낙관론을 뚫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뚫면서 추세가 기울기가 변하는 겁니다. 이제 아. 상향 쪽으로 그럴 상향 가능성이 조정으로. 상당히 많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그 95% 낙관론을 뚫고 그 95% 낙관론을 뚫고 올라가 있고 그 기울기가 아마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아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계속 우려했던 게 이제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이때 당시보다 더 안 좋아진 게요. 제가 한 달 전 들고 나왔을 때는 중립에 있었거든요. 예. 중립을 살짝 깼는데 지금은 그 75% 75% 비관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애플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지금 그 중립선에서 거의 맥을 못 치고 있고 현재도 뭐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네. IBM이 또 특이합니다. IBM은 그 사상 최고치를 한 달 전에도 들고 왔을 때 95% 낙관론을 뚫고 올라갔다가 네. 현재는 더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빅7 중에서 지금 현재 그 회귀선으로 좀 위태위태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그리고 애플입니다. 이 두 종목은 회귀선으로만 놓고 보면은 다소 조금 부담되는 그런 그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계와 그 다음에 어떤 이거 퀀트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아 퀀트 상으로 봤을 때 뭔가 움직임이 약간 불안불안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뉴스나 보도상 그리고 뭐 들리는 이야기 분석상으로도 좀 불안불안한 기업들이 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재훈 전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을 한번 잘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연휴 보내고 알고 보니까 오늘이 설 특집이었네. 아 그러네요. 네. 아. 친척들 모여서 남의 예. 그 돈 버니 얘기 신경 쓰지 마라. 예. 설 특집이었어. 저는 오늘 머릿속에 남은 단어가 네. 징크스만 남았어요. 종가에 사라. 종가에 사야 돼. 종가에 사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자 박재훈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